일본의 노 교수가 도쿄 거리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한자들이 자신이 읽지도 못하는 낯선 글자들로 하나둘 대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치를 떨던 그 노인이 몇 달 뒤 스마트폰을 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글을 입력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도쿄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용하고도 뜨거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자가 사라진 자리에 한글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였을 한자 교본 코너는 이제 먼지만 소복이 쌓인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토 교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텅 빈 매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72년 인생을 오롯이 일본어와 한자 연구에 바쳐온 사람, 한때는 대학 강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가르쳤던 노 교수의 눈에 이 풍경은 그저 쓸쓸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목구멍을 타고 나오려다 결국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자 코너가 텅 비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 그 서점 입구에는 화려한 색깔의 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국어 입문, 한국어 회화, K-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30일 만에 한글 마스터하기. 제목만 봐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그 앞에 3, 4, 5 모여든 젊은이들은 한자 사전을 찾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한글 번역 앱을 켭니다. 수십 획이 넘는 복잡한 한자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슬그머니 밀려나고 있었고 그 자리를 24개의 자모로 이루어진 한글이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점을 나섭니다. 그런데 바깥 풍경도 달라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전광판 위에는 일본어 광고 대신 낯익은 한국 아이돌의 이름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카페 유리창에는 한글로 적힌 메뉴판이 버젓이 붙어 있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청년들은 저마다 흥얼거리는데 그 가사가 일본어가 아닙니다. 교수는 자신이 지금 정말 도쿄에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가 갑자기 낯선 나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노인의 가슴 한켠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토 교수를 맞이한 것은 손녀 나남이었습니다. 19살 팔팔하고 눈빛이 반짝이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방에서 뭔가를 소리내어 외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귀를 기울입니다. 일본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억양인데 한국어입니다. 방문을 열자 나나미는 노트에 빽빽하게 무언가를 적으며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진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이 발음을 교정해주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나미, 그게 뭐냐? 교수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나나미는 그제야 이어폰을 빼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봅니다. 한국어 공부요, 할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어 학원 다닌다고. 교수의 미간이 좁아집니다. 한자 공부는 어떻게 됐어? 내가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했잖아. 나나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자 공부 그만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에 사토 교수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만하다니, 한자가 우리 일본의 근본이야. 한자를 모르면 우리 역사도 문학도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나나미는 주눅 들지 않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저는 한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한국어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한국어야? 왜냐면요, 할아버지. 나나미가 잠깐 숨을 고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 말이 사토 교수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행을 봐온 노인에게 그 말은 어쩐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돌립니다. 어림없는 소리. 일본 애가 일본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되냐? 나나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한국어 영상을 틉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날 밤 유독 멀게 느껴집니다. 며칠이 지나도 교수의 머릿속에서 나나미의 그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 아이를, 일본 전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오후 교수는 혼자 전철에 몸을 씻습니다. 목적지는 시노쿠보. 도쿄 한복판에 있는 코리아타운. 예전에는 그저 외국 음식을 파는 이국적인 거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전철에서 내리는 순간 사토 교수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갔음을 직감합니다. 거리 전체가 생동감으로 넘쳐납니다. 가게마다 내걸린 간판들은 한글로 가득하고 골목마다 한국 음식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면면이 교수를 놀라게 합니다.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익숙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그것도 열에 아홉은 나나미 또래의 일본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같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교수는 어느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범상치 않습니다. 20명 남짓한 일본 청년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뭔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 젊은 한국인 강사가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어가며 설명하고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에 받아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강의가 잠시 쉬는 시간, 교수 옆에 앉아있던 22살의 청년이 먼저 말을 겁니다. 어색한 일본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여기서 자원봉사로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저씨도 한국어 배우러 오셨어요? 사토 교수는 얼른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손녀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요. 청년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럼 같이 배워보시죠. 한글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수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사토 교수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지켜봅니다. 칠판에 적힌 가나다라, 강사가 발음을 해주면 학생들이 따라합니다. 어눌하고 어설프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진지합니다.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안달난 표정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망, 언어를 통해 다른 세계에 닿고 싶다는 진심, 그것이 이 작은 카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교수는 한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여학생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K-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한국말 자체가 너무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하다고 해야 하나요?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교수는 그 말을 곱씹습니다. 정이 느껴진다. 따뜻하다. 그는 평생 언어학자로 살아왔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과 감수성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한국어에서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언어 속에 담긴 사람의 온기. 교수는 자신이 오랫동안 한자의 웅장함과 엄숙함을 사랑해온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한국어의 다정함과 솔직함에 반했다는 것을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카페를 나오며 교수는 거리를 다시 둘러봅니다. 아까와 같은 거리인데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이제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게 앞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는 여학생들, 스마트폰으로 한국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청년들. 이것은 일본의 것이 사라지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더 넓게 품으려는 젊음의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토 교수는 나나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나나미가 문을 열자 교수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시노쿠보에 다녀왔어. 나나미의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가요? 응. 거기서 한국어 수업을 봤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구나. 나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나미야, 나는 평생 한자가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게 일본의 근본이고 우리 정신의 뿌리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교수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언어는 빼앗는 게 아니더라고. 스며드는 거야. 한국어가 너희 세대한테 그렇게 스며들었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겠지. 나나미는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녀는 그동안 할아버지와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기억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답답함, 세대의 벽 앞에서 느꼈던 외로움.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그 벽을 자기 손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르쳐 줄 수 있어? 한글 기초부터. 교수가 부끄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나나미는 그 자리에서 두 팔로 할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그날 밤부터 사토 교수의 서재에는 새 교재가 한 권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나미가 직접 골라다 준 한글 입문서였습니다. 교수는 돋보기를 쓰고 가나다라부터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평생 수천 개의 한자를 익혀온 손이라도 처음 배우는 글자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서툽니다. 선이 비뚤어지고 받침 위치가 어색하고 모음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서투름이 낯설지 않고 따뜻합니다. 며칠 뒤 사토 교수는 처음으로 나나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참을 자판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눌러 완성한 문장, 단 5글자였습니다. 잘 지내니? 나나미는 수업 중에 진동 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보낸 문자. 세상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나미는 후다닥 답장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토 교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쿄의 거리는 지금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자로 가득했던 간판들 사이사이에 한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철도역 안내판에도 일본어와 영어 옆에 한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일본 문화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세계화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토 교수는 이제 다른 눈으로 이 풍경을 봅니다. 이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더 넓어짐입니다. 문화는 담을 쌓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짜 힘 있는 문화는 억지로 알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음악이, 음식이,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이, 일본의 젊은 세대를 매료시킨 것은 그 누구의 전략도 국가의 설계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진심이 국경을 넘어 흘러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한때 우리를 앞섰다고 생각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 글자를 배우고 우리말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사실에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대가 올 줄은 우리도 미처 몰랐으니까요. 한글은 지금 도쿄의 봄처럼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세상 곳곳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